국민 라디오 알렉산데르 쇠드르베리 지음, 이원열 옮김, 김용민 각색, 임대웅 연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라디오 소설, 악명 높은 연인, 제6회. 이 드라마는 북로드 협찬으로 꾸밉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더위야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동독 비밀경찰 출신 무기상 랄프. 자신의 행동대장인 미하일은 작전 수행 중 발각돼 자칫 죽을 뻔했으나 만신창이가 된 몸을 안고 무트로 날아왔다. 지금 랄프의 오른팔 롤란트의 전화를 받고 있다. 랄프가 화났어. 랄프는 언제나 화나 있지 않아? 미하일, 내 말 똑바로 새겨들어. 반격해야 돼. 죽은 네 동료들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러나 미하일은 동료가 죽든 말든 상관없었다. 죽은 동료들은 둘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간들이었다. 죽음은 아마 그들에겐 해방이었을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지 뭐. 사람을 보내줄 거야? 너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여우 같은 새끼. 내 감정을 조종하려고 들어? 뭐 물론 이런 새끼들이 한둘이 아니었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나였고. 미하일은 커다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목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스트레칭을 했다. 어깨 부근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그러나 롤란트의 말의 공명은 계속됐다. 랄프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 너라도 좋으니 어떻게든 해봐. 랄프는 그 자식들을 무참히 짓밟기 전에는 잠도 못 잘 거야. 너도 랄프가 어떤 인간인지 알잖아. 더러워.
모든 걸 다 부수고 싶어. 브런트죠. 너무 어리지 않고 너무 마르지 않고 러시아어를 잘하는 여자 올려보내요. 카드로 할 거니까. 잔디깎기가 잔디 위를 지나갔다. 소피는 무거운 잔디깎기 때문에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앞바퀴를 움직이는 작은 모터가 고장나서 새 모터를 주문했지만 도무지 오지 않았다. 어차피 모터를 갈아 끼우는 법을 모르니 상관없을지도 모른다. 소피의 귀에서도 공명이 계속됐다. 구닐라의 말이었다.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려고 산책도 해봤고 자전거도 타봤고 달리기도 해봤다. 저녁에 혼자 있을 때 글을 써보기도 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평가하며 내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분노는 지워지지 않았다. 소피는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내 얼음물을 한 잔 따랐다. 조리대 위에 휴대전화에서 불안한 듯 삑 소리가 나더니 화면이 켜졌다. 물잔을 내려놓고 맥박을 진정시키려고 몇 번 심호흡을 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라는 글자가 떴다. 메시지를 읽으려고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 고마워요. 그동안 바빴어요. 우리 만날까요? H. 그녀는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간단한 메시지를 썼다. 파티 즐거웠어요. 그녀는 답장을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어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머뭇거렸다. 밖에서 걱정스럽다는 듯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그녀의 생각이 끊겼다. 아들이 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벽시계를 보고 시간 가는 걸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들이 다시 경적을 울렸다. 알았어, 좀 기다리라고. 미하일은 남쪽으로 차를 몰아 사람이 없는 국경을 넘어 독일로 왔다. 미넨에 도착한 그는 빈 빌라들 중 하나를 골라 차고에 차를 댄다. 후진해서 차고로 들어간 뒤 문을 닫았다. 나무 괴짝 2개. 맞구만. 괴짝을 뜯어 톱밥을 쓸어내고 손을 넣었더니 기관총 개머리판이 나왔다. 슈타이어 AUG군.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이게 모두 9종. 이 정도면 엑토르는 소피의 집 대문 앞에 세워진 차 뒷좌석에 앉아 좁은 자갈길을 걸어오는 소피를 지켜봤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대문에서 나오자 그는 몸을 뻗어 차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와요, 소피. 집이 아름답네요. 고마워요. 생일 선물이에요. 소피는 머니클립을 주었다. 그들의 사이를 생각하면 적절한 물건이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조금 더 어색하지 않았다. 엑토르는 자신감 있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그는 질문을 하고 잠시 침묵이 흐르거나 어색해질 것 같으면 주제를 바꾸었다. 좋은 말솜씨는 그의 재주 중 하나였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그의 다리가 소피의 다리를 건드렸지만 그가 의식하고 있는지 그녀로선 알 수 없었다. 구닐라 스트란드베리, 엑토르, 그리고 나 자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옮겨갔다. 그리고 병원에서 구닐라를 만난 이후 내내 떠오르던 네 마음을 따라라라는 경고. 그렇게 하려고 해보니 나는 내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구닐라가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엑토르가 일깨워낸 마음도 있었다. 내 안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적인 마음이었다.
돌아가는 길. 오늘 아름다웠어요? 사랑스러웠어요? 아니면 좋았어요? 모두 다예요. 저는 택시 타고 갈게요. 나오지 마세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스톡순드로 가주세요. 잘하셨어요. 지금 즉시 레게링스 간탄 주차장 4층에서 만나요. 낯선 번호였다. 그녀는 문자를 몇 번이나 읽으며 고민했다. 죄송해요. 다른 데로 갈게요. 레게링스 가탄으로 가주세요. 그녀는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다. 자기 차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군일라가 조수석에 타라고 손짓했다. 한 차에 있던 그 둘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좋던가요, 나비정원은? 대답 안 해도 되죠? 소피, 저희가 늘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산발적 감시라고 부르죠. 우리가 얘기를 나눈 뒤에 분명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겠죠. 옳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소피. 이 말이 위안이 될진 모르겠지만 당신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일과 당신의 관찰이 합쳐지면 성과가 있을 거예요. 장담하는데 그때가 되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네? 좋지 않다고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교통체증 때문에 차가 멈춰섰다. 군일라에게는 뭔가 자연스러운 면이 있었다. 현실에 기반한 정상적인 면이었다. 원래 지닌 차분함 덕택에 그녀는 절대로 균형을 잃지 않았다. 당신이 그 사람 병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뭔가를 느꼈어요. 전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죠. 당신은 잘 못 봤지만 전 당신을 봤어요. 소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에 대해 알아봤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고 남편 유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간호사죠. 제법 편안하고 조용하게 은퇴자처럼 생활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액토르 구스만을 만난 뒤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요. 소피는 이 자리가 조금 불편했다. 기분이 어떠세요? 뭐가요? 제가 당신에 대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소피는 그녀의 질문에 놀랐다. 그녀는 자기 기분과 반대되는 대답을 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소피. 안 그러면 이번 일은 실패할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솔직에는 제가 일하는 방식, 당신이 저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돼요. 제가 당신에게 뭘 기대할 수 있죠? 제 남편도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소피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알아요.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그 느낌이 어떤지 알아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 외로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들은 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햇빛이 반사돼 빛나는 물 위로 모터보트와 요트들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 외로움에는 내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도 포함되어 있죠. 희미한 수치심 말이에요. 군일라의 말이 소피의 심장을 강타했다. 소피는 앞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소피? 소피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도착할 때까지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좁은 길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군일라는 여유롭게 차를 몰아
나무 사이의 작은 집 앞 자갈길에 섰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알렉산데르 쇠데르베리 지음, 이원열 옮김, 김용민 각색, 임대웅 연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악명 높은 연인. 이 내용은 소설 악명 높은 연인을 드라마화한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북로드 협찬이었습니다. 라디오 소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